일본 기업에서 못 물어주겠다는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내의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이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 정도 내용이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오보가 아니라 단지 아직 결정이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는 건데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테이블에 일본 기업이 지불을 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가 지불하는 내용이 올라가 있었다는 자체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일본 정부의 태도도 좀 모욕적이고요. 진심 어린 사죄 없이 양국 간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건 허망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최근 들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혼란스러워요. 오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 정오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 오프닝 들으시고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모 게시판 분께서는 거지짓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때 받고 뭘 또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또 요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박정희 때 받았죠. 받은 걸로 또 우리 경제 발전도 하고 받는 바람에 또 우리 국민적인 반대에도 부딪혀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개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국민 감정으로 우기거나 혹은 우리가 정치적인 수사로서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불을 해라라고 판결한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거짓짓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8261 쓰시는 분께서 옹디 오늘은 독도의 날이자 독도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막내 동생의 생일입니다. 3년 전 보고 코로나로 인해 아직 가보지 못해 너무 보고 싶네요. 옹디가 추운 날씨 근무 잘 서고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윤환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이윤환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분이 누나인지 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형제 사이가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공지사항 있어요. 신영대 씨 지금 계시나요? 신영대 씨 게시판에 아직 아침에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 신영대 씨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린다고 그때 약속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허지웅 쇼가 드디어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깜짝아. 11월 11일이에요. 11월 11일 금요일 12시 5분부터 2시까지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가수분들 모시고 함께 생방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방역 문제가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예 끝난 시점은 아니라서 충분히 많이 모시지는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총 40분 40분 모실 예정입니다. 방청 신청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 위해서 많이 못 모시니까 다른 분들 위해서 11월 11일 금요일 12시 5분부터 2시까지 요때 내가 시간이 괜찮다 꼭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 원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말머리에 공개 이렇게 쓰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또 엔딩송도 늘 기다리고 있죠. 4부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공개 방송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네. 떨떠름해? 저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가요? 그날? 네. 진짜 그냥 와. 에? 와. 41번째 방청객으로 와서 뒤에 서 계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 가끔 나누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마이크 없이. 예, 우리 그러게요. 찾아오신 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혜씨. 예. 그래요. 오세요. 그 마치 아시죠? 그 뭔가 콘서트장 같은 데서 예. 그 프로포즈 같은 거 미리 신청하신 분들 그 예. 관객석 사이에 갑자기 앉아 있다가 문이 열리세요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나타나잖아요. 깜짝 이벤트. 이 코너 시간은 못 드리더라도. 네네. 예, 같이 뭐 만담이라도 하지. 생각 한번 중간중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 시간.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시간 좀 내고. 전영희님께서 희애님 귀여우세요, 이뻐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그러면은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웅디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네, 10월 25일 독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독도에 대한 정보들 싹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월 25일.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도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 날로 정해진 게? 네, 바로 독도의 날은 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걸 알리고요. 그리고 독도를 우리가 강력하게 수호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정한 날인데요. 사실은 지정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08년 8월에 지정이 됐었고요. 독도 수호 운동을 하는 독도 수호대가 이거 지정을 좀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 날로 지정이 된 거고요. 예. 이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정했던 날이 바로 1900년 10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겁니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정한 날이 10월 25일이었다. 네, 맞아요. 2005년부터는 또 경상북도에서는 10월 자체를 독도의 달로 지정을 해서 기념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 2월 22일을 이 다케시마의 날로 2005년에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경상북도는 가장 가까운 도니까 우리는 아예 10월 자체를 기념을 해버리자. 라면서 10월을 또 독도의 달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독도.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기에는 예전 이름이 우산도였다라고도 배우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이름이 예. 좀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불렸던 게 바로 우산도였는데요. 우산도. 네,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고려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렸던 이름이 우산도였고 또 삼봉도라고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섬이다라고 해서 삼봉도라고 불렸었고요. 네, 그러다가 1900년 고종이 말씀드렸던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이 돌섬의 한자식 표기인 석도라고 부르다가 그러다가 독도가 된 건데 이게 왜 그럼 돌섬이 아니냐 돌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 독이 우리가 남해안의 사투리로 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도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여기 참 들어가기 힘들죠. 이거 진짜로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섬이다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땅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야 돼? 이게 정말 자연이 허락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연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울릉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독도까지는 이 독도에 방파제가 없어서 배가 선착장에 정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파랑, 바람, 기상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독도 근처에 우리가 독도 땅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거 그렇군요. 네. 독도 명예주민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가보는 일은 좀 드물다고 하더라도 독도 명예주민이 되는 건 비교적 쉬운데요. 쉬워요? 네, 독도행 여객선 승선권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신청하시는데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받으시면은 울릉도에 있는 일부 관광시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벌써 신청하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85,600명 정도가 독도의 명예주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독도행 여객선 승선권? 네. 그러면 일단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꼭 가진 않더라도 승선권만 있으면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못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승선권 자체만 있으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독도 명예주민이라는 게 이게 어디 뭐 민간에서
발급하는 건 아니죠? 아 그건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네, 하는 하는 거죠? 건데 이렇게 증이 있고 예. 실제 아시다시피 실제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있군요. 네. 신청해봐야겠습니다. 좋은 거 같죠? 그러니까요.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한강에서 술, 담배 금지될지도입니다. 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이르면 다음 달에 양화, 여의도, 반포 등의 한강공원 11곳에 평균 5개씩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거 한강공원에서 담배 피는 거 좀 별로다라고 인상 찌푸리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거기도 공원이면 당연히 금연구역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남산공원이나 월드컵 공원 등 도시공원법상으로 일반적인 공원은 2011년부로 다 금연구역이 지정이 됐었는데요. 예. 이 한강공원은 하천법상을 따라요. 그래서 이 금연구역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거 담배 피는 것도 자유인데 뭐 이거까지 막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볼멘 소리도 많고 항의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 이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게 조금 주춤주춤 했었는데 이제는 하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흡연 부스 밖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흡연도 금지를 해야 되고 이거 음주도 금지해야 합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네, 근데 이 음주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예. 하천법을 따르기 때문에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도 지정 자체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우리가 지난해 4월 말에 이제 의대생 사망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법이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 자체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과도한 음주 규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맞아요. 일부에서는 또 가볍게 맥주 즐기는 것조차 못 맞게 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금주구역 지정 자체는 아직은 추진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주말에 한번 한강 나가보세요. 음주 반대하게 돼요. 저도 알죠. 거기 한번 저도 알죠. 꼬락서니를 보고 오시면은 네네. 그냥 안 가보시고 에이 뭐 그거 너무 야박하다 싶으신 분들 한번 가서 새벽 2시에 거기 꼬라지를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디서 나옵니까 퀴즈? 퀴즈는 앞에서 나오고요. 이 네. 날짜를 꼭 외워주셨으면 해서 퀴즈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독도의 날은 며칠일까요? 참고로 오늘입니다. 1번 3월 1일, 2번 8월 15일, 3번 10월 25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우림의 25, 21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10월 25일이었고요. 독도의 날 10월 25일이었습니다. 자, 선정답자 장선미 이원현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윤수민 0320 3699 쓰시는 분, 자,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윤수민님은 독도를 갔다 오셨네요. 저는 3대가 덕을 쌓았나 봐요. 올해 6월에 울릉도 갔다가 독도를 들렀는데 너무 쉽게 다녀왔어요. 독도에 발을 딛는 순간 눈물이 핑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부럽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시면서 선물도 타가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사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모둠 맛집으로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지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저거 그 아쟁 총각 아닌가? 러시아 그 가수 아쟁 총각. 몽골에 가도 네, 몽골 민요 중에도 저런 이런 사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유명해요. 아쟁 총각 쳐보면. 그래요? 네네. 아쟁총각? 오. 처음 들어. 너튜브에서 야, 좀 봐야겠다. 자, 영원한 마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막꼰대 노중훈 작가님. 네, 탁 PD의 선글라스를 빌려 쓴 아, 노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괜찮은 것 같죠? 영화 보러 온 사람 같아요. 영화 보러. 네. 3D 3D 영화, 3D 영화. 한쪽은 파랗고 좀 빨개야 되는데. 어쨌든 잘 안 보여요. 어지러워. 야, 눈이 나쁘신데 네. 이제 도수가 안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인이 써야 이렇게 제대로. 그렇군요.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 자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 PD의 여행 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행 수다의 탁 PD면서 허지웅 쇼의 바람 간판 입간판 탁재영 PD입니다.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건실한 사람처럼 하고 나왔어요. 착하게 보여요. 네. 네. 이거 가르마도 그러니까 네, 오늘 뭐 별다른 일은 없고 저 가습기 AS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습기 룩입니까? 가습기 룩이에요. 정중해야 돼요. 원래 가습기를 대하는 자세는. 그렇습니다. 에이스 기사님께 좀 좋은 인상을 그러려고. 주려고. 네네. 굉장히 보기 좀 저 처음 뵙는 머리에 이미 습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느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 저자 간헐적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힌트를 냈던 이유석입니다. 예. 왜 오늘부터는 왜? 그냥 사실은 운비 밖에서 공포가 엄습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 힌트를 미리 보셨거든요, 소장님이. 어? 근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힌트를 주기 위한 소장님의 노력이 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오늘 진짜 문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 오늘은 특별히 힌트 없는 날로 정해서 제1회 힌트 없는 날. 네. 손 없는 날처럼 벌써 그 안구에 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가습기. 근데 이따가 청취자분들 문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진짜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보기가. 맞아요. 이따가 혹시 모르니까 기대는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탁 PD님의 TMI를 좀 더 귀담아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수연님께서 오늘 진짜 다들 멋지시네요. 멋꼰대 패션계의 교주, 패션 요정 이렇게 또 세 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이고, 칭찬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죽 둘, 그다음에 양복 둘. 그러네요. 예예예. 양복. 가죽파와 예. 저고리파. 재킷파로. 알겠습니다. 저고리파. 자, 오늘 주제가 모둠이에요. 네. 모둠 음식. 저 지난번에 우리가 반반 음식을 한번 다뤘었는데 네. 반반 음식이랑 모둠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렇죠. 한 상에 차릴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뭐 예.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반반 문화, 모둠 문화, 백반 문화 이런 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먹는 사람 맞아요. 입장에서 그쵸, 맞아요. 만드시는 분은 좀 수고롭겠습니까? 한 접시 여러 가지 다 놓아야 되니까 양은 뭐 물론 줄이긴 합니다만은 양식에는 이게 맞아요. 샘플러라는 샘플러나 이제 있는 플래터. 플래터 혹은 네네, 샘플러로 잠깐. 해서 샘플러랑 플래터 구분 좀 해주세요. 샘플러는 그 집의 이제 메뉴 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비슷비슷하게 맥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렇지. 무엇을 골라야 될지 이제 혼란스러울 때 맞아요. 그런 거 맛보기. 맛보고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 하는 예. 거고 샘플러는 맛보기다. 그렇죠. 이제 플래터는 그 집에서 이제 자신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모둠이죠. 네네. 플래터가 모둠이구나. 모둠입니다. 예. 플래터는 외국의 플래터는 사실은 산더미처럼 나오는 집이 정말 많고 네. 샘플러는 그야말로 한 모금용이에요. 한 모금용. 네네. 배가 전혀 안 부르겠구나. 그럼. 대신 이제 샘플러를 여러 종류로 시켜서 그렇게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사람들은 샘플러 종류를 계속 주문하는 거야. 사장님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쪽에 아예 메뉴가 있어요 그렇게. 샘플러가 네. 메뉴에 있어요. 네. 돈 내고 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 저기 무슨 비 아이스크림 칩처럼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맛보기 돈 메뉴. 받고 6잔 세트 그래서 메뉴판에 이를테면 그런 집들은 이제 템 리스트가 길어가지고 그렇지. 이 중에서 그럼 6개 고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르면 이제 6개가 한꺼번에 좀 조그만 잔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러냐고. 먹고 취향을 파악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켜라 이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 PD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음식의 TMI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거듭할 때마다 어디쯤까지 가면은 얘가 이 TMI를 못하게 될까라는 노중훈 작가의 그런 그러니까 힘들어. 계략이 느껴지는데 갑시다. 물. 네,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약간 AI 스타일로 AI?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 네. 모둠은 노르웨이 브루스케주의 도시이자 지방자치제로 면적은 51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원래대로 12,594명이에요. 원래대로 아이쿠 이런 예. 도시 이름을 검색해서 가져왔네. 선생님 모둠이라는 그냥, 도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아,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대로 네. 해야지. 좀 망한 것 같고요. 네, 자 반반 메뉴가 기회비용을 잃는 거를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에서 출발한 메뉴라면 모든 메뉴는 한 쟁반에 담은 오맛겨세다 이게. 그렇지. 네, 네, 네. 그렇지. 그 정도로 지불된 비용보다 최대한의 만족을 선사할 수 있는 지불된 비용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공급자 쪽에서 구성한 메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의 제가 내린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모둠이라고 그러지 말고 제형이라고 그러세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모듬이라고 표현하는 게 또 이제 메뉴판에 보면 많이 써 있는데 맞아요. 모둠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표준 네네네. 표기는 모둠입니다. 모둠. 모두다란 동사가 있어요. 네, 작은 가슴을 모두어. 네, 그래서 네. 그게 그 그렇습니다. 모둠이에요? 네네네. 뭔지가 돼요. 작은 가슴 아닌데 그거 아닌데? 아니. 작은 가슴을 모두어. 네네. 그래서 모둠이 가슴자 들어가는 가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요? 예. 왜죠? 왜일까요? 이 무슨 난데없는 토크야. 자, 그래서 한글날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왕이면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모둠의 핵심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좋아할지 몰라서까지가 사실은 경영학에서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소비자 과연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탐구가 바로 마케팅 이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내릴 수 있으면 모든 음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거 주면 됩니다. 진짜 탁변인 네. 이게 뭐 웅변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네. 침착해서. 마음이 좀 바쁩니다. 예,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가르마 네. 때문에 그래.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빈트가 없으니까. 예. 자, 여튼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상황이라면 야 그래서 너 뭘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각기 다르기 마련이고 한 개인의 취향도 어릴 때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심지어는 아침과 점심 저녁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비빔밥에 된장찌개 준비해봤어요. 같이 누가 먹어도 그냥 무난한 걸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물량 공세로 가는 거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웬만한 거 다 준비해봤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음식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사실 이제 진짜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또는 마실 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샘플러 같은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무한정일 경우도 있습니다. 무한정.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무제한인 경우 그게 바로 왕정이었을 경우잖아요. 왕정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절대 왕정이었을 때의 모든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만한전석이라는 겁니다. 만한전석. 네네. 이게 이제 청나라 때 황실잔치에서 쓰던 음식의 형태인데 정말 이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준비했나이다. 이게 이제 만한전석이에요. 만한전석. 네네.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은 만주족과 한족 모두의 잔치. 그래요? 만한전석. 그래서 그러면 만한전석. 다른 저기 족들은 못 끼는 거네 여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명사인 거죠. 네네. 중원과 어떤 변방 민족들 모두 네. 잔치. 그래요? 그래서 남쪽 음식 54개, 북쪽 음식 54개를 합쳐서 108종의 요리가 차려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베이징 요리 12개, 만주족 요리 12개, 산동 요리 30개, 복건 요리 12개, 광동 요리 12개, 강소송 요리 30개 이렇게 구성되고 이걸 다 맛을 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그런 모든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샥스핀, 불도장, 뭐 원숭이 골, 낙타 허리 이런 구하기도 힘든 재료들로 만든 그런 요리들이 총망라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정확한 요리 구성과 레시피 같은 게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겠지. 그렇지만 중국과 대만 등지에는 뭔가 황제 의복까지 아예 차려 입고 옛 중국 황실의 이런 모든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식당에 가면은 메뉴 이름이 만한전석이에요. 만한전석이요. 아 진짜. 네네네. 오 신기하다. 만한전석 또는 만한전석에 기초해서 우리가 만든 코스입니다. 이제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양에 가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쟁반 요리 다룬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 쟁반이라는 말이 모둠이랑 동의어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플래터, 그러니까 이제 뭐 맥주, 치즈 플래터, 무슨 플래터 이런 플래터가 사실은 쟁반이란 뜻이에요. 이게 불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알이 붙으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플래투라는 게 이제 불어예요. 쟁반이란. 네네네. 플래투. 그래서 요게 이제 식당에서 메뉴명으로 쓰일 때는 모둠이라고 번역을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쟁반 또는 널빤지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스웨덴의 스무에르 고스보르드 부페의 어원이 된 스무에르 고스보르드도 이 보르드가 보드 아닙니까? 보드. 맞아. 그러니까 이런 널빤지에다가 널빤지. 음식을 쫙 이렇게 늘어놓고 먹던 거기서 발전한 거죠. 돈배. 네. 도마. 네. 자, 그래서 이런 바이킹의 스무에르 고스보르드가 1인용 혹은 4인용 모둠 요리로 정리돼서 전해지는 게 뭐냐면은 예. 그레이징 플래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징 플래터. 네. 그레이징이 영어 단어에서 뭐냐면 이제 약간 소를 풀어 놓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목. 네. 맞아. 이 플래터가 일종의 초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풀도 좀 뜯어 먹어보고 저 풀도 좀 뜯어 먹어보고 할 수 있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요리를 조금씩 올려놓은 거. 이거를 이제 그레이징 플래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레이징 플래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파티 핑거푸드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 여기 대체로 다 핑거푸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한 그 널빤지나 박스에다가 이렇게 잘 늘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인 그 그렇지. 만족감이 엄청나게 맞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접시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참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접받는다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요새는 이런 거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집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모둠 요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모두어서 준비해본 TMI였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유익했어요. 만한전석 또 그레이징 플래터. 그레이징 플래터. 상당히 네네. 준비를 갈수록 그래야지. 그래야지. 뭐라고요? 그레이징. 네, 그래야지. 그거 그거 문제 아니야. 문제를 냈으면 그거 여기 문제 가면 아니야. 되는데 정말 작가님 아쉽습니다. 문제 진짜. 아니에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둠이라는 음식 자체가 그전엔 미처 몰랐지만 네네. 식탁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고루고루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 너른 마음이 또 네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둠은 보면 보통 동일 종류에서 모둠이 많죠. 동일 종류에서 모둠 회 같은 회. 그렇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좀 모둠떡, 모둠전, 이렇게. 모둠 순대. 예, 모둠 순대처럼 이제 동일한 그 비슷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게 많고 영 뜬금없이면은 아무거나 안주 뭐 이런 거죠. 아무거나. 그렇지 그런 거를 모둠이라고 부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룹핑이 돼 있지. 우리나라 모둠은 네. 그룹별로 이렇게. 그렇지. 김치만두 우리나라 고기만두. 아무거나가 플래터였구나. 아무거나 안주.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똑똑하게 맛맛 게시판 또 허징 씨 인별그램에 우리가 방송 중 설명해드리는 정확한 식당 이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인별그램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코너 언제나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맛집을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디귿집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둠회를 드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디귿집의 이름은요. 속초에 있는 굉장히 속초, 유명한 속초. 포구의 이름입니다. 네. 근데 거기가 뭐냐? 같은 이름의 포구가 있네. 맞아요. 이 난전이 벌어지죠. 형제가 운영하는 이제 횟집인데 해산물집인데 형제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분들의 부모님이 30여 년간
횟집을 운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노하우 그다음에 어떻게 뭐 물건 관리하고 손님 접대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잘 배우셨겠죠. 근데 그 전문가들은 네네. 전문가들일수록 모든 회는 뭐 먹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도 같은 거가 네네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문가들 네. 비켜. 불식시켜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뭘 배웠길래 그런? 아 그래요? 제가 배운 게 아니라 그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뭐 예전에는 네. 생선을 보통 횟집에서 생선을 구입하면 떠주고 이제 모둠회용으로를 따로 빼요 이걸. 그런 경우 좀 있었죠. 조금씩 뺀 걸로 모둠회를 구성해서 다시 팔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 많이 하면 바뀌었죠.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단골이 되면 그러니까 타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둠 중에 각 한 생선에서 또 좋은 부위를 사실은 단골은 그런 걸 누릴 자격이 되죠. 그럼요. 매출을 많이 올려주니까. 자, 이 집에 숙성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좋은 게 2인용, 3인용, 4인용이 있어요. 2인용 4만 원, 3인용 5만 5천 원, 4인용 7만 원입니다. 저는 둘이 가서 이제 2인용 숙성회를 주문했는데요.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5종류가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제 그릇 위에 놓여집니다. 5종류의 생선은 뭐였냐? 흰살 생선부터 가겠습니다. 광어. 그리고 농어인데 이날 농어 뱃살 부위를 주셨어요. 아주 맛있죠. 농어도 뱃살이 맛있어요? 맛있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점성어. 그다음에 숭어. 그다음에 도미.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숙성 메뉴 이름도 숙성회잖아요. 숙성회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차분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또 안쪽으로 씹어 들어갈수록 약간의 그 심지도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강과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머금고 있는 그런 회잖아요. 그리고 한 점당 회도 꽤 도톰하게 썰어내시고 그리고 중간에 저 접시의 중간에 그 초밥용 밥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집들 있지. 그렇지. 그래서 저 도톰한 회를 올려가지고 저거 좋아. 초밥처럼 드셔도 되고 함께 나오는 뭐 염교나 뭐 생강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함께 또 초장이나 또 고추냉이 곁들여가지고 간장에 취향대로 찍어 드시면 되겠고 또 레몬 슬라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레몬 슬라이스를 뭐 회에 조금 뿌리시거나 아니면 간장에 좀 타가지고 신맛을 약간 북돋아가지고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집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집이 이제 속초에 있는 포구 이름을 따왔잖아요. 여기 나발소라도 팔아요. 소라. 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 네, 그러니까 왕소라죠, 왕소라. 그러니까 골뱅이에요, 골뱅이. 나팔인데? 그렇죠. 그래서 나발소라로 불려요. 개 나팔소라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쫀득하고요. 씹는 맛도 좋고 좋잖아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 그 소주 나발 불겠네요. 이거야말로 진짜 오늘 그렇습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속초에 있는 양조장에서 내는 디귿 소주가 있어요. 저거 추천해드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약간 증류식 소주랑 희석식 소주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희석식 소주 특유의 쓴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단맛이 돌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좀 대중성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함께 모둠회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고 싶다. 좋아요. 해산물에 이렇게 반응하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저기 소라가 맛있을 것 같아요. 나발소라 소라랑 마지막에 소주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여기서만 파나요? 저 소주를 파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지는 않아요?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기대가 되는데. 네. 광고 듣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맛집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지금 자꾸 깨를 부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모든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TMI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청나라 황제가 만주족과 한족의 화합을 위해 베푼 잔치로 음식의 종류가 108가지에 달하고요. 사흘에 걸쳐 먹었다고 합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글자였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만한전석, 2번 타산지석, 3번 매점매석. 야 근데 이거 힌트 어떻게 내지? 어려워. 이거 어떻게 내지? 이건 편법을 쓸 수도 없고 힌트. 편법 쓰지 않겠습니다. 난 정석대로 할 거야. 난 정석대로 할 거야. 난 인정. 나는 이거 사실 오늘 어려워서 어려웠어요. 이 정도면은 뭐. 네네네. 알겠습니다. 난 전석이 정석대로 할 거야. 반백 넘은 형님이 고생하는데 좀 한 번은 쉽게 가줍시다. 아이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청나라 사람 웃음소리 한번 해주세요.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키스의 만만하니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만마수를 함께하고 있어요.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모든 맛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7656 쓰시는 분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소장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노탁석의 맛맛 열혈팬입니다. 지난번 조림편에서 노 작가님이 소개하신 시옷 식당 다녀왔어요. 청국장 김치찌개 돼지두부 여기 말았던 그 식당이요. 먹는 내내 역시 맛집 전문가셔. 엄지척했어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656님이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셋 중에 저를 픽하신 거잖아요. 예. 앞으로도 제가 더 잘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신 곳은 이제 방송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에 있는 시옷집이었고, 그러니까는 시어머님 시작해가지고 며느님이 지금 물려받은 거고, 그러니까 기억해. 고등어 조림 반찬으로 나온 정말 조릴 때까지 졸여가지고 무가 정말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그 무조림이었죠. 그 말씀 안 하시는데. 네?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때 그렇게 소개를 했다. 돼지 두루치기가 난 참 좋아. 여기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청국장 1등이었고 그러니까. 반찬으로 나온 고등어 조림은 특등이었고. 그건 뭐 넘사벽이었습니다 진짜로.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네네. 공주를 언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웅디가 싫어하는 제육볶음이나 돼지두루치기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웅디마저 싫어할까? 웅디는 저건 싫어하겠지. 물이 많고 단 제육은 싫어해.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야 그것도 지금 좋아하고 있어. 아니네. 속으로 떠올려봤는데 그것마저 좋은 거야 지금. 제육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다 좋아하는구나. 대단한 제육 애호가입니다. 제육커. 고기는 뭐 다 좋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모든 맛집 다녀왔는데 여기 첫 번째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네. 두 번째 맛집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볼까요? 예, 저는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의 시옷집. 가깝다. 우리 집에서 가깝다. 이거 남영동에 이제 스테이크 골목이라고 있어요. 예. 부대찌개와 함께 파는 데인데 예. 이 집이 바로 이제 모둠 스테이크를 합니다. 맞아. 예. 너 적어가야겠다. 모둠 스테이크가 우리가 아는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한국화된, 치명적으로 한국화된. 그것도 또 용산에 미군 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그러니까 한미 합작. 네, 그런 스테이크인데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모둠 스테이크냐? 일단 고기 두툼한 고기 스테이크용 고기가 들어가고요. 그 고기와 더불어 소시지, 그다음에 햄, 베이컨, 그렇지. 양파, 뭐 버섯, 감자 이걸 넣고 부대찌개 철판에다 부대찌개를 국물 없이 그렇지. 철판에 직접 구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대 볶음에 양념 없는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집의 또 특징이 마늘 양념이 있어요. 마늘가루. 예. 그걸 위에 이게 왜 한미 합작이라 그러냐면 재료들은 면면이 보면 다 외국 수입된 그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마늘가루를 시즈닝. 시즈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바로 한식화 됩니다. 탈바꿈이 돼요. 마늘 향이 확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 집 이름이 그 시옷 식당이 되게 한국적인 이름이긴 한데 그렇죠. 왠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영어의 그 군부대 계급에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전트 그 저기 하사.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맛이 다양해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들어가고 또 돼지고기로 만든 이제 베이컨이나 무슨 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모둠이 맞죠. 맞아. 그대로요. 느끼하진 않나요? 느끼하지 않죠. 그래요? 마늘가루와 양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제 소스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약간 간장 양념 비슷한 소스인데 여기다가도 또 마스타드를 뿌려요. 그러니까 저기 머스터드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마스타드. 군대에서 먹던 그 음료수 말씀하신 거 마스터 아니죠? 아니고. 마스터 아니고.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스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것까지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끝내기 부대찌개. 이 한 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집 이제 늘 약간 걱정되는 게 맛있는 집은 너무 맛있는데 어떤 집은 가면은 이게 그 재료가 다 이제 서양 재료다 보니까 혹시 느끼하거나
혹은 좀 달아요. 아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가야. 그리고 이 집은 손님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냉동실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탱글탱글하고 베이컨 같은 경우에도 삼겹살에 좀 질렸을 때 여기 가시면 또 다른 고기 요리지만 색다른 느낌으로 이제 한 끼를. 제 개인적인 견해는 느끼한 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반찬이 한식 백반 반찬들이에요. 네, 김치도 나오고요. 네. 네. 근데 양념장이 달까봐. 양념 좀 안 찍어보면 되지. 왜냐면 저 맛이 짠 맛이 꽤 강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짜요 이미. 보통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밥을 상시로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왜냐면 베이컨이나 햄과 소시지잖아요. 그렇죠. 자체 밥 연도가 반찬이기도 있어요. 해. 연도가 있어요. 밥이랑 먹으면 찰떡궁합이지 진짜.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마늘지 같은 거 올려서 드시면 맞아요. 상큼하니까 김치나 마늘 또 나중에 또 김치를 위에다 볶아달라면 살짝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주인 허락을 맡으면 해줍니다. 뭐 또 그렇게까지 해. 하지 이게 말라 그러는데. 요 기름에 김치를 볶아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럼. 그래요. 네. 요 집에 요 모듬 요 고기 말고 또 다른 메뉴도 있나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냥 외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만 그렇지. 구성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저런 식당들이 저 골매 몇 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이 집이 또 계속 버티고 있는 오래 거죠. 했어 오래 했어. 이 집을 제일 추천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야지. 이런 시원찌개. 육군 부대 근처에서 파는 그 부대찌개를 존슨탕이라고 하는 그렇게도 그렇지. 부르죠. 약간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요즘에 근데 아예 또 맛이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존슨탕이라고 파는 것과 우리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과 맛이 좀 많이 각 지역별로도 달라졌어요. 달라요. 의정부식이 있고 파주식이 있고 평택식도 있고 송탄식도 있고. 평택이 송탄식. 송탄이 평택식이고. 여기 가면 무슨 이 베이크드 빈스랑 자체 그 소세지 이런 걸 많이 넣느냐 또 김치를 많이 넣느냐 맞아요. 아니, 또 달라. 국물을 좀 많이 잡느냐, 네. 자작하게 잡느냐, 자작하게 치즈를 잡느냐. 넣느냐. 맞아. 우리 언제 부대찌개 했었나? 할게요. 하면 되지. 부대찌개도 괜찮을 안 것 되는 게 같아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왜냐면 또 부대찌개 변형된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네요.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티읕 와인바로 가보겠습니다. 와인바? 네. 오. 제가 사실 와인도 물론 좋아하지만 정말 치즈 대장이에요, 제가. 치즈 대장. 네. 그래요. 예전에 스위스 취재를 갔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너 그러면 커피 한 잔 할래 하면 저쪽에 있는 치즈바를 이용할래 하더라고요. 나 치즈바를 이용하겠다. 제가 치즈 주워 담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스위스 여자분이 속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약간 헛구역질을 하셨어요. 스위스 사람이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냄새 나는 것만 골라서 담았거든요. 그 정도로 치즈를 좋아하는데 여튼 그래서 요새 그 치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과 어울리는 견과류, 샤키테리, 과일 같은 것들을 이제 푸짐하게 한 접시가 아니라 거의 뭐 한상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인데 이게 다 치즈. 아니, 햄 종류랑 치즈랑 같이. 네, 그래서 여기가 그 서울숲역 인근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살짝 반지하로 이렇게 한 계단 내려서면 굉장히 아늑하고 좀 코지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빈티지한 소품들 그리고 벽에 옆에 이제 걸어놓은 사진들 이런 것만 봐도 마치 내가 진짜 유럽 여행을 온 거 아닌가, 뭔가 그 파리 뒷골목이 어디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 보통 이제 와인바 그러면은 와인을 먼저 고른 다음에 이 와인에 어울리는 안주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집을 찾는 분들은 사실은 이 집에서 팔고 있는 이제 와인 플래터가 있습니다. 네네. 이 와인 플래터를 먼저 떠올리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와인을 오늘 뭘 먹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럼 와인을 가는 플래터로 곳입니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플래터. 이게 이제 플래터예요. 이게 와인 플래터. 아니 이제 와인의 안주를 플래터로 준다. 그렇지. 모둠 안주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이 집의 플래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 플래터, 뭐 뉴욕 플래터 그리고 치즈 플래터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치즈 플래터입니다. 네. 아까 클럽 플래터. 클럽 플래터는 뭐냐면은 8가지의 치즈 그리고 살라미, 견과류, 올리브, 그다음에 포도, 감말랭이.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나는 속이 좀 더 든든한 걸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구운 소시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식 생햄. 그리고 이제 생크림이 올라간 와플, 뭐
바나나, 루콜라, 샐러드 이런 게 조화된 뉴욕 플래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좀 가격 좀 하겠다. 가격이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뉴욕이니까 좀. 뉴욕이니까 비싸다고요? 네, 좀 비싸요. 이 집이 가격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플래터들이 그냥 그 기본 사이즈가 네네. 뭐 한 3인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한 29,000원 정도 하거든요. 세 명이 먹을 수 있는데? 네. 오, 괜찮네. 여기는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갔겠죠? 여기 아니, 이제 기획 중입니다. 에이, 자꾸 물어보지 마. 여기도 안 갔어요? 아, 가지 마. 누구랑 간 거예요? 하지 마. 왜 자꾸 물어봐. 하필 누구랑 취재 다니는 겁니까? 아니, 들으신다고. 매주 들으신단 말이야, 그분이. 여기도 빨리 모시고 그러지 가도록 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끼리. 예, 예, 예. 아, 설마 이걸 남자들끼리 갔다고? 예. 취재로 갔어요. 하지 마. 우리끼리 그러지 마. 아, 정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치즈에 집중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치즈 플래터 혹은 펑키 플래터입니다. 펑키 플래터. 네네네.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거는. 냄새 난다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까망베르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치즈인 로얄 고다, 그리고 이제 옆면에 허브가 뿌려진 아주 쿰쿰한 블루 치즈까지 정말 이제 치즈 매니아를 위한 어떤 그 배꼽 냄새 향연.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니 그 치즈 매니아들이 이런 말 하지 마, 들으면 그럼요. 더 군침이 돌아, 아니, 더 좋아해. 맛집 코너에서 그런 얘기를 뭐 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뭐 아메리칸 팬케이크 그리고 이제 멜론 프로슈토, 뭐 브라타 치즈 샐러드 같은 그런 단품 요리들도 잘 갖춰놓고 있고, 그다음에 뭐 와인 말고도 이제 위스키나 맥주도 아주 제법 충실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정말 좋은 점 뭐냐면은 이런 플래터가 테이크아웃이 돼요. 네네. 테이크아웃뿐만 아니라 주문 배송이 전국 가능입니다. 야, 대박이다. 네네네. 우와. 그래서 이제 뭐 생일이나 뭐 아니면 뭐 이제 진급 축하나 뭐 이런 그 축하할 일 있는 자리에 요런 걸 딱 하나 갖다 놓고 잔치를 하면은 패가 납니다. 잔치요? 파티. 파티. 치즈를 이렇게 치즈 잔치다. 죄송한데 아까 이 가게를 소개할 때는 예. 뭐 빈티지하고 코지하고 온갖 명곡을 다 갖다 썼거든요. 잔치랍니다. 그런 게 이제 잔치를 위한 거야. 네.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치즈도 네. 그 독일의 소시지처럼 하드코어한 건 참 그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좀 그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치즈의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예요. 네. 그런 거 다 좋아하세요? 저요? 이 세 분은 저는 다? 뭐 지금 저기 웅디가 이야기한 경성 치즈 딱딱한 것 중에 진짜 꼬릿꼬릿한 거 있잖아요. 장난 아닌 거. 막 진짜 막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강한 거 그런 것도 잘 먹어요? PD님 다음으로 좋아해요. 그래요? 우리 잘 그러니까 먹어요. 그 네덜란드 고다 치즈가 대표적인 이제 경질 치즈인데 네네. 그것도 이제 올드 고다가 있어요. 묵힌 거. 예, 시간 좀 묵힌 거. 맞아. 그런 거 저 좋아하고 까망베르 같은 경우에도 좀 곰팡이 펴야 돼. 곰팡이 펴야 돼. 유통기한 좀 지난 거 좋아합니다. 대단하다. 수장님도 좋아하세요? 삭힌 거. 예, 저는 좋아하죠. 다 드세요? 저는 일단 치두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유단백을 가지고 굳힌 게 그렇지. 치즈고, 대두단백을 가지고 굳힌 게 두부거든요. 둘 다 삭힌 거잖아. 두부도 중에서도 치두부 삭힌 건데 삭히면 그 특유의 향과 풍미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사로잡죠. 야, 이 대단한 분들이네. 제가 산에서 먹어본 그 올드 까망베르 중에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얼굴 쪽으로 갖다 댔는데 눈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오, 말만 들어도 그 화생방 훈련 아닙니까? 거의 뭐 그 느낌으로. 난 처음에 그걸 양말에다가 건져시킨 줄 알았어요. 하지 마. 맛집 코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마. 아우 정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저랑 소장님이 공교롭게 순대집 두 곳을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좋아. 모든 순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정확하고 냉철하고 면밀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과연 누가 가져온 집이 더 사랑을 받을 것인가 명운을 걸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모시고 갈 곳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시옷집인데요. 연무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훈련소 앞이잖아요. 아까 왜냐면 소장님이 미군 뭐 부대찌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훈련소가 있는 연무읍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밀리터리 푸드로. 그렇습니다. 우리 웅디가 거기에 대한 그 추억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리 순대가 먹고 싶어도 논산훈련소를 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웅디의 맛있어? 그런 마음을 꺾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 집은 제가 좀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둠 순대집이에요. 전국에서.
대박. 제가 순대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예. 살면서. 예. 일단 엄력은 우리 어머님이 올해 66이신데요. 33년 동안 하고 계시고요. 그 전 주인이 했던 세월까지 합치면 거의 반백년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가져오시는 음식이 다 한 개도 없어요. 네. 순대도 직접 만들고 머릿고기, 편육 모든 걸 다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숭고한 노동, 거룩한 노동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게도 소박한데요. 맞아요. 예. 여기 동네 어르신들만 계시고요. 거의 모둠 순대 제가 먹었을 때 기준으로 10,000원인데 지금은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10,000원짜리 모둠 순대를 주문하면요. 한 9가지 정도의 세부 항목들이 포개져 있습니다. 피순대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뭐 눈코입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머릿고기, 그다음에 볼살, 맛있겠다. 모굴대, 막창, 뭐 위인 오소리 감투, 귀, 돈솔, 새끼복까지. 안뻥. 다른 데는 정말 없는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많이 있고 예. 놀라운 건 저 가짓수도 놀랍습니다만은 저 9가지 10가지 이게 모든 항목들이 다 정점을 찍어요. 제가 먹어본 기준으로는 어느 하나도 밑에 떨어뜨릴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지 그레이징 뭐 플래터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징이 아니라 어메이징 플래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메이징 순대 플래터.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건 정말 특히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접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초록병 한 3-4병은 그냥 뒹굴어 나갑니다. 그냥. 아니, 근데 어느 정도길래 그러지? 왜냐하면 어머니 직접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드시기 때문에 특유의 뭐 약간 부적합하거나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만한 냄새가 전혀 안 나고요. 예. 부드러워야 마땅한 건 부드럽게 약간 탄력을 갖춰야 하는 부분 탄력을 갖추게끔 어머니가 다 부분 다 정확히 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포라는 집이 사실은 뭐 인정으로 보통 많이 통용되지만 사실은 과학을 함유한 오래된 식당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집이고요. 간 보십시오. 간이요. 어쩜 이렇게 예뻐. 바스라지는 형태가 하나도 없이 예뻐. 찰떡같이 정말 탁탁 잘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아요. 빚은 것 같은. 결이 좋아 결이. 아주 쫀득쫀득한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머릿고기 편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예쁘다. 편육에 저 아로 새겨진 물결 무늬들을 보십시오. 이게 코리안 샤큐테리지. 그렇죠. 맞습니다. 지층 같아 지층. 맞죠. 지층. 네. 지층. 뭐 대리석 마블링 같기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탄탄한 형태입니다. 이 편육은. 그래서 이것도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 한 3-4분이 가셔가지고 배 터지게 드셔도 20,000원, 30,000원이면 해결이 되네요. 아니 아까 그 메뉴판 봤는데 모둠이 10,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믿을 수 없는 모둠이랑 가격이에요. 모둠이랑 방금 전에 그 편육이랑 중간에 있던 국물은 술국인가요? 그 서비스 국물. 서비스 국물. 순대 국물인 거죠. 근데 저기 색깔은 좀 양념장에 풀면 붉어지는데 색깔에 비해서 간이 세지 않고 깔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에 너무너무 잘 맞죠. 국물조차도. 그래서 웅디의 그 약간 연무 깊이 한 그 오래된 세월을 제가 꺾을 자신이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진짜 제대하고 한 번도 안 가봤어. 네. 여기 제 순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괜찮아 보이네요. 그 지금 머리 스타일도 약간 다시 입대될 것 같아요. 그러네. 가봐요. 한번. 같이 가든가. 그쪽 동네 친화적인 헤어스타일입니다. 근데 정말 예뻐 보인다. 제가 진짜 자신하는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야, 이거 과연 이 집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을지로에 있는 모둠 순대집인데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이겼네. 네. 군부대가 없어요. 그러네요. 군부대가 없고. 예. 원래 송파에 밀리터리 프리 동네네. 아무리 맛있는 송파가 거에. 먼저 있는데 송파. 근데 송파는 여기서 소파니까 소파니까 여기 을지로 정도에 위치한 데로 가시면 돼요. 을지로. 예. 을지로다. 치읓집인데 여기는 이제 모둠 순대가 아까 거기 모둠 순대 10,000원보단 비쌉니다. 여기는 수육까지 포함해서 25,000원 받고 있는데 수육이랑 같이 나오는 이제 모둠 순대가 편백에 들어앉아 있어요. 편백찜기, 팔각. 팔각 그럼 또 해병대죠.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 군부대는 멀다고 여기서. 근데 여기에 이제 모둠 순대가 보면 순대 종류가 많아요. 야, 이게 장난 아닌데? 어머. 플레이팅은 이 집이 승리. 와. 그래서 여기 편백 향이 은은하게 순대에 다 배어 있습니다. 수육구에. 여기 청취자분들 이 치읓집은요. 아까 이제 우리 노 작가님이 설명해주신 연무읍에 있는 그 집보다는 거기는 굉장히 서민적인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깔끔하죠. 굉장히 고급집니다. 지금 상철님 보세요. 6위잖아요 이거.
예, 노쇠. 유기 그릇에 반찬을 담아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보면 순대가 당면 순대도 있고 찰 순대도 있고 그 중간에 오징어가 박혀 있는 순대가 있어요. 예, 오징어 순대는 아닌데 오징어를 아예 박아 넣었어요. 하얗게 씹는 맛이 굉장히 좋고. 아, 저 하얀 거구나. 네. 네네. 이건 이제 해산물과 이 그 육류의 적절한 조화가 하모니가 있는 여기 그 근데 순대고. 진짜 예. 뭐 있다 한 방이 있다. 네. 이 플레이팅 해놓은 게 그러니까. 꽉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쵸. 좀 집어넣는 게 꽉꽉 차 있고 일단 야. 이게 순대 종류 맛이 다 달라요 여기는. 순대만 해도 4종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 여들여들한 부위로 수육이 같이 나오는데 편백찜기가 또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렇지. 플라스틱 그릇보다도 그래서 나중에까지도 좀 따끈따끈하게 그렇구나. 그렇게 수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또 그저 인별 감성이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인별 가슴이기도 하네. 여기 이 집에서 순대 처음 입문했다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아요. 아, 순대나 이런 거 잘 안 몰랐다가. 먹고 이러다가 이 집에서 네, 모든 순대를 근데 소장님 그 드시고 오징어 숯불구이도 맛있겠는데요? 이 집은 다양한 메뉴가 일단은 안주감으로도 좋지만 식사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밤 늦게까지 식사를 또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허. 지나다가 을지로가 또 뭐 서통팔달 이제 네네. 도로가 좋으니까 뭐 연무도 뭐 좋습니다만 예, 을지로가 좀 가긴 낫잖아요. 길 많이 막혀요. 연무도 좋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이게 퇴근 시간 지나면 길이 또 안 막혀요. 을지로. 아니 여기 그 일단 우리 순대집 얘기하는데 네네. 국밥은 어떻습니까? 국밥이 칼칼하고 맛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가야겠는데. 노포 이상의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분석과 노력으로 네네네네. 만들어진 네. 그런 이제 맛집이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웅냥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순간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을지로의 순대냐, 논산의 순대냐. 여기는 뭐 군부대는 없습니다만. 네. 네. 을지로에 뭐 방공포대 있긴 있겠죠. 여기가 을지로 몇 가예요? 을지로 3가에 있습니다. 3가. 다만 이제 해병대 출신이신 분들은 저 찜기를 보고 약간 팔각정이기 때문에. 뿌듯해하죠. 저도 마지막으로 좀 호소를 해드리자면 예. 여러분들이 10,000원으로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 최고의 행복, 극락의 세계. 논산까지 차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기는 25,000원입니다만 여기서 환승 시내버스로 환승하시면 네네. 그럼 저는 아예 갈 필요가 없이 전국 주문 배송 가능한 치즈 플래터. 지금 웅디 바로바로 문자가 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최은봉님께서 야 아는 맛 순대 주말에 논산 순대 투 예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 가신 분이네. 그러니까 1대0. 그리고 강유아님께서는 을지로의 이 유기 그릇에 끌리네요. 그렇죠. 플레이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음식 자체보다는 우리 강유아님은 그냥 그 그릇에 끌리신다. 땡 때리면 유기 특유의 맑은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기도 아이고. 하고. 네. 저는 그냥 주말에 여친이랑 아까 거기 반찬은 셀프라 써 있던데. 저는 주말에 여친이랑 치즈 플래터 시켜 먹겠습니다. 하지마. 괜히 지금 또 이제 우리 코너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괜히 한마디 립서비스 하는 거 봐. 야, 이제 진짜. 캥겨가지고. 성수동 원래 잘 안 가지 않아요? 자, 우리 오늘 1번 만한전석이 우리 퀴즈 정답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노중훈 작가, 탁재훈 PD, 이유석 소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야, 치킨 이벤트를 뒤로하고 오랜만에 나의 친애하는 하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풍경 속에서 뭘 하고 계시나요?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경님, 여기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엄마가 하시는 작은 화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추위에 약한 화초들을 실내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초에 물을 주면서 허지용 쇼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싱그럽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웅디 목소리가 아주 보약이에요. 요즘 엄마가 부쩍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좀 녹음해서 들려주시더라도 이렇게 서로 아껴주는 가족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정재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3년째 기간직으로 근무 중인데 2달 전에 정규직 공고가 나서 면접을 봤습니다. 10월 말에 계약 종료라
채용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서 엄청 떨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새 자녀를 둔 가장이라 어깨가 무겁거든요. 그나마 웅디 방송 듣는 이 시간만큼은 웃을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됩니다.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저한테도 참 큰 위안이 되네요. 이 방송 듣는 시간만큼은 이게 뭐 여러 자녀를 둔 가장이시든 댁에서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주부이시든 어떤 입장이시든 그냥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미처 몰랐던 것들 또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 이런 두루두루 즐겁게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2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정재님 3중 구조 베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915 쓰시는 분, 아내와 귀어한 후에 5년 동안 바닷일을 배우면서 저희 부부가 키웠던 석화를 오늘 첫 번째로 출하했습니다. 그동안 실패도 많았고 기후 때문에 손실도 엄청났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경매에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네요. 오늘이 결혼 17주년 되는 날이라 기쁨이 2배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석화를 오늘 출하하셨군요. 야, 맛있겠다. 다음번에 사진도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 결혼 17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석화 쭉쭉 잘 출하돼가지고 우리 1915 쓰시는 분과 아내분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다 보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상의 너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오순아님이 신청하신 전람의 기억의 습자까지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박아람님, 주말에 안경점에 다녀왔는데 안경을 거의 10년 만에 써보네요. 안경 쓰면 귀도 아프고 습기도 차고 불편해서 그동안 렌즈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마저도 안 낄 때가 많아서 흐릿한 세상 속에 살다가 웅디처럼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안경을 맞춰왔습니다. 그동안 어찌 안 쓰고 살았나 싶네요 하셨어요. 아유, 저 안경 쓰기 너무 싫은데. 저도 남들처럼 오목 렌즈 쓰고 싶어요. 볼록 렌즈 말고. 잘 쓰세요. 그리고 그 아프고 불편하신 거는 그 전문적인 피팅을 받으시면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됩니다. 좀 검색해 보셔서 잘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좀 맡기면은 제대로 해줍니다. 5044 쓰시는 분,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 아내랑 연차를 쓰고 아내가 좋아하는 오리불고기 먹고 핫한 커피숍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메모하는 공간이 있길래 허지웅 씨 글귀를 적어서 붙였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 번쯤 보시겠죠.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 하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이벤트 끝났는데 이렇게 또 귀엽게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5044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 한꺼번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사진 보니까 진짜 아기자기하게 뭔가 그 광경이 상상이 가네요. 두 분이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라디오 같이 들으시다가 허지웅 씨 들으시다가 요거를 또 그냥 적으셔가지고 꼬물꼬물하게 또 테이프로 붙여놓으신, 이거는 뭐지? 허지웅 씨.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건어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666 쓰시는 분, 웅디 오늘은 저의 45번째 생일입니다. 집사람, 아이들 아무도 모르네요. 세상이 절 버린 건가요? 옹디가 제 생일 축하 좀 해주시면 참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이제 2달 있으면 45이네요. 그 1666 쓰시는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이제 생일 축하 이런 거 중요한가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선물 좀 사주고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은 괜히 쓸데없이 그런 뒤따라오는 잔 감정들이 있으니까 집사람과 자제분들 큰 뜻 있어서 생일을 잊은 건 아닐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1666 쓰시는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두의 놀자 듣고 올게요. 허지웅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있는 날이죠.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을 낸 그룹 노브레인의 이성우 씨 그리고 불안 전문가 한덕현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엔딩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지선 님이 신청하셨어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김지선 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